안녕하세요, 여러분. 빵이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이꽃님 작가님의 당연하게도 나는 너를 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청소년 문학 최고의 페이지 터너 이꽃님 작가님의 신작이며 한밤중 저수지에서 가지런히 놓인 소녀의 흰 운동화가 발견되고 함께 있던 소년이 실종되는 사건이 일어난 이야기를 담은 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읽어드릴게요. 기억나? 우리가 저수지에 갔을 때 말이야. 그날 유난히도 어두웠잖아. 태어나서 내가 겪은 수많은 밤들 중에 제일 어둡고 외로웠던 밤이었어. 내가 그 밤을 잊을 수 없는 만큼 너도 그날을 잊지 못하겠지. 그런데 그거 알아? 그날을 잊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는 거. 아저씨가 기억하는 그날은 우리의 기억과 비슷하면서도 달랐어. 아저씨는 그날 밤에 물 한 개가 저수지 주변을 자욱이 감싸고 있었다고 했어. 마치 아무도 들어와선 안 된다고 경고하듯 고요와 침묵이 습기를 머금은 채 사방에 내려앉아 있었대. 얼마나 조용하던지 바람결에 나뭇잎 하나 흔들리는 소리까지 들리는 듯 했다고. 그 저수지는 낚시 금지 구역인데도 아저씨는 사람들 눈을 피해 종종 거기서 낚시를 했다나 봐.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 고요함에 소름이 돋았대. 왠지 찝찝하고 섬뜩하더라면서 도무지 낚시에 집중할 수 없었대. 아저씨와 제법 떨어진 곳에 하얀색 무언가가 있었거든. 몹시 어두웠기 때문에 그게 정확히 뭐였는지 알 수 없었대. 그것을 도저히 무시할 수가 없어서 꼭 뭐에 홀린 것처럼 그쪽으로 다가갔다나 봐. 그러고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린 순간 아저씨는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 마치 새 것처럼 보이는 흰 운동화가 놓여 있었거든. 아저씨는 곧장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어. 자신이 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했음을 밝혀야 했지만 망설일 수가 없었대. 왜냐하면 새하얀 운동화가 너무도 가지런히 저수지를 향해 놓여 있었으니까. 저수지 물결이 찰랑 소리를 내며 금방이라도 운동화를 덮칠 듯 다가왔을 때 아저씨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대. 그래서 경찰에게 몇 번이나 신신당부를 했다는 거야.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닌지 분명히 알아봐 달라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경찰은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하더라. 그저 신고 한 통,
운동화 한 켤레. 그게 다였으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지. 그냥 그랬으면 딱 좋았을걸. 거기서 끝났다면 아무 일 없이 다 지나간 일이 됐을지도 모르는데. 안 그래? 우리 집에 경찰이 찾아왔어. 현관문을 열었더니 짧은 머리를 질끈 묶은 40은 훌쩍 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더라고. 경찰이라고 밝히지 않았다면 그저 같은 단지에 사는 아줌마라고 해도 믿을 만큼 평범해 보였지. 갑자기 경찰이라니. 덜컥 겁이 나면서 동시에 짜증이 났어. 그저 우리 둘이 저수지에 다녀온 게 다잖아. 고작 그런 일로 경찰까지 만나게 될 줄은 몰랐거든. 알아. 네가 얼마나 당황스러울지. 어쩌면 넌 축축해진 손바닥을 바지에 문지르며 닦아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두피에 맺힌 땀 때문에 가려운 머리를 벅벅 긁으며 빨개진 얼굴로 날 탓하고 있을지도 모르지. 근데 있잖아, 혜로가. 나도 경찰이 올 줄은 몰랐어. 아니, 어쩌면 나는 이런 일이 언젠가는 벌어질 거라고 예상했었는지도 모르겠어. 경찰 얼굴을 마주한 순간 이럴 줄 알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이상하게도 냉정할 만큼 차분해졌어. 경찰에게 어떻게 우리 집까지 왔는지, 그저 운동화 한 켤레 벗어두고 온 게 범죄가 되는지 물었어. 그랬더니 경찰이 그러더라. 보통은 운동화 좀 벗어뒀다고 문제가 되진 않지. 그럼 됐네요. 나는 경찰을 빤히 바라보았어. 한마디만 더 하면, 그래서요? 방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뭘 어쩌라고 이러고 있는 건데요? 라고 따져 물을 생각이었지. 하지만 이어지는 경찰의 말에 나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 근데 말이야, 2명이 저수지에 갔다가 1명만 돌아온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 게다가 경찰이 잔뜩 휘어진 내 눈썹이 몹시 못마땅하다는 듯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어. 다른 한 사람이 실종 상태라면 말이야. 경찰이 얼마나 심각한 척 구는지 웃음이 터질 뻔했다니까. 경찰은 그런 나를 의심스럽다는 듯 바라봤어. 그렇기도 했겠지. 아니면 섬뜩했거나. 그래서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데요? 상관이 아주 없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너랑 같이 저수지에 간 뒤로 해록이가 실종됐으니까. 대단한 명탐정 납셨네.
속으로만 말한다는 걸 나도 모르게 밖으로 중얼거린 거 있지? 네가 항상 그랬잖아. 내가 속으로만 해야 할 말을 밖으로 꺼낼 때가 많다고. 그 버릇 좀 고치라고 말이야. 네 앞에선 늘 조심한다고 했는데 네가 없으니 또 버릇이 나와버린 거야. 너 지금 웃니? 이번에는 경찰의 눈썹도 제법 구겨졌어. 웃겨서요. 영화 보면 경찰들 하는 일이라고는 맨날 삽질 뿐이고 범죄자들은 제대로 못 잡더라고요. 지금도 딱 그런 상황 같아서요. 그랬더니 경찰이 화가 난 건지 재미있어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얼굴로 날 보더라고. 범죄 영화를 꽤 많이 봤나 보네. 그래서 이것도 범죄 사건이니? 경찰이 마치 나를 떠보려는 듯이 물었어. 아니요. 나는 경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어. 더는 웃지 않았지. 이건 사랑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의식하기 시작했는지 기억나? 처음부터 우리가 서로를 느낀 건 아니었어. 그저 어느 순간부터 너무나 당연한 일이 벌어지듯 우리는 서로를 의식했지.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진 모르겠어. 분명한 건 내가 고개를 돌리면 언제나 거기에 네가 있었다는 거야. 맞아. 너는 언제나 날 바라보고 있었어. 점심시간에도, 쉬는 시간에도, 심지어 수업 시간에조차 네 시선의 끝에는 내가 있었어. 처음엔 민망하고 당황스러웠어. 왜 날 보는지 몰랐거든. 네가 날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볼 이유 같은 건 전혀 없었으니까. 더구나 너는 입학하면서부터 여자애들 사이에 이름이 오르내릴 정도로 잘 나가는 애였잖아. 너는 시선을 끄는 애였어. 선생님의 꾸지람을 능청스럽게 빠져나갈 줄 알았고 가끔 한마디씩 던지는 말로 반 전체를 웃게 할 만큼 분위기를 이끌기도 했지. 너는 어떻게 하면 멋져 보이는지 잘 아는 것 같았어. 머리 스타일도 옷차림도 뭐든 잘 어울렸고 모든 게 내게 꼭 맞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어. 너는 자주 웃는 편은 아니었지만 웃을 때마다 눈이 반달 모양으로 변했고 입꼬리가 예쁘게 말려 올라갔어. 네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얼마나 사람들 눈길을 끄는지 너 역시 잘 알고 있었을 거야. 네 주변에는
언제나 친구들이 많았으니까. 맞아. 넌 나와 달리 항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편이었지. 그런 네가 날 자꾸 보니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너랑 나는 친해질 만한 일이 요만큼도 없는 사이였잖아. 네가 잘 나가는 무리에 속해 있다면 나는 뭐랄까, 특별히 존재감이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찌질하지도 않은 교실을 떠올렸을 때 아이들이 모여있는 장면 속에 한 명이라고 해야 하나? 네가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타입이라면 나는 그런 너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 중 한 명 정도에 불과했어. 그런 네가 나를 보고 또 봤어. 그거 알아? 네 눈길이 내 어깨에, 뒤통수에, 뺨에 닿을 때마다 간질간질한 느낌에 온몸이 떨렸다는 거. 네 눈빛은 따뜻하고 장난스러웠어. 나와 눈이 마주친 뒤 고개를 돌리면서 짓는 그 미소에 보이지 않아도 눈이 반달 모양으로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 그때마다 나는 너의 그 눈웃음을 똑바로 보고 싶어서 어떻게든 말을 붙여볼까 망설였어. 왜 자꾸 쳐다보냐고 물어볼까? 아니면 우리가 너무 자주 눈이 마주치는 것 같지 않냐고 앙큼하게 물어볼까? 몇 번이나 고민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어. 왜긴, 너는 그렇게 빤히 쳐다보고도 나랑 눈이 마주치면 바로 고개를 휙 돌리고는 쳐다본 적 없는 것처럼 굴었잖아. 마치 내가 착각하고 오해하기라도 한 것처럼. 맞아. 딱 그런 느낌이었어. 우린 같은 교실에 있었고 그러다 보면 눈이 마주칠 수도 있는 거잖아. 하필 네가 나를 바라볼 때 우연히 내가 널 봤을 수도 있지. 어쩌면 모든 게 내 착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내가 느끼는 감정들도 모두 사라질 거품일까봐 두려웠던 것 같아. 그래서 왜 자꾸 쳐다보냐고, 왜 자꾸 나랑 눈이 마주치냐고 물어볼 수 없었어. 게다가 나는 네가 날 바라봐주는 게 좋았거든. 어쩌면 네가 먼저 다가오길 기다렸는지도 모르지. 어느새 나도 네가 보고 싶더라고. 그렇게 학교에 가고 싶었던 적은 난생 처음이었어. 주말이 왜 그리 길게 느껴지던지. 너는 우리 반 애들, 옆반 애들, 심지어 처음 보는 선배들과도 금방 친밀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에겐 절대 먼저 말을 걸지 않았어.
자꾸 쳐다보거나 말없이 웃기만 할 뿐.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라도 있는 듯이 가까이 다가오지는 않았지. 야, 근데 정혜록 좀 이상하지 않냐? 왜? 계속 혜주 쳐다보는 것 같은데? 며칠이 지나자 다른 애들도 눈치채기 시작했어. 하긴 모르는 게 더 이상했지. 맨 먼저 이야기를 꺼낸 아이는 나연이었어. 나연이와 예지는 내가 고등학교에 들어와 처음 사귄 친구인데 운이 좋게도 꽤 괜찮은 애들이었어. 너도 알잖아. 학기 초에는 자리가 가까운 애들과 제일 빨리 친해지는 거. 문제는 매번 괜찮은 애들과 가까운 자리에 앉으라는 법이 없다는 거지. 그래? 몰라. 왜 그러는지 계속 쳐다보네. 라고 말하려다가 나는 그냥 모른 척 하기로 했어. 학기 초인데 괜히 잘못 말했다가 재수없는 애로 찍히면 안 되잖아. 내가 전혀 모르는 것처럼 굴자 나연이가 호들갑을 떨었어. 야, 몰랐어? 겁나 쳐다보던데. 무슨 레이저 나오는 줄? 그런가?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괜히 뒤를 돌아봤어. 점심시간이었는데 너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지.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 섭섭했다고 해야 할까? 너는 늘 나를 보고 있었는데 막상 내가 널 보려니까 네가 거기 없다는 게 아쉬우면서 낯설었어. 그날 너를 찾으며 그런 생각을 했어. 네가 항상 날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정혜록이 혜주한테 관심 있나 보지. 옆에서 무심히 듣고 있던 예지가 툭 던지듯 말했고 그 말에 나연이가 잽싸게 물었어. 오, 정혜록 홀 인럽. 오. 나연이가 책상을 두드리며 까르르 웃었어. 그리고 그 소리만큼 내 심장이 뛰었지. 그 뒤로 내 신경은 온통 너에게 가 있었어. 고개를 돌리기 전 심호흡을 해야 할 정도로 너를 의식하고 있었지. 지금 생각해보면 넌 정말 쉽게 내 마음을 가진 것 같아. 그저 바라보기만 했을 뿐인데 그것만으로 내가 너를 그토록 생각하게 만들었으니까. 나는 너를 계속 원했지만 다른 아이들이 눈치챈 후로는 네 시선이 느껴져도 뒤를 돌아볼 수가 없었어. 다른 애들 시선이 걱정되기도 했고 네가 없을까봐 조바심이 났거든. 아니,
사실은 내가 뒤돌아봤는데 네가 날 보고 있지 않을까봐 그게 겁이 났던 것 같아. 맞아. 이상하게 두려웠어. 더는 네가 날 바라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회록이 어디 있는지 아니? 몰라요. 저수지에서 돌아온 뒤로 연락한 적은? 없는데요. 전화나 카톡, 인스타 DM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한 번도 없니? 없다고 말했잖아요. 연락해볼 생각은 안 했어?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너희들 사귀는 사이잖아. 경찰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고 나는 그 당연함에 짜증이 났어. 그래서요? 사귀는 사이면 무조건 연락하고 질척거려야 하는 거예요? 물론 그건 아니지. 내 말에 경찰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는 눈치였어. 난 그때 경찰이 더는 내게서 뭔가를 알아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경찰이 갑자기 고개를 갸웃거리는 거야. 진짜 이상하네. 남자친구가 실종됐다는데 왜 안 놀랄까? 그때 내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는 걸 경찰도 눈치챘을까? 빨리 경찰을 보내고 문을 닫아버리고 싶어서 확 밀어버릴까 고민했다는 걸 경찰도 알았을까? 떨리는 손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오른손으로 왼손을 잡았어. 그러고는 손 안에 뭐를 숨기기라도 한 것처럼 두 손을 포갠 채 배꼽 아래로 늘어뜨렸지. 덕분에 훨씬 공손한 자세가 됐는데 경찰은 내 공손한 자세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어. 오로지 내가 손 안에 숨긴 게 뭔지 궁금해 죽겠다는 듯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연락한 적 없다면 실종된 줄도 몰랐을 텐데. 이상하게 넌 꼭 해록이가 사라진 걸 알고 있던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야. 서둘러 시선을 피해야 했어. 내가 당황했다는 걸 이미 눈치챘겠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 경찰의 입에 묘한 미소가 걸려 있다는 걸. 안으로 들어가서 마저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 그제야 나는 경찰이 계속 현관 앞에 서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 경찰은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고 나는 그러는 경찰을 그저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너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경찰을 끌어들인 게 아니라 경찰이 먼저 날 찾아왔다는 걸.
짜증나게도 다 안다는 듯 굴어서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하게 됐다는 걸 말이야. 저수지에는 왜 갔니? 가면 안 돼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날카롭게 대답이 나와서 나도 놀랐어. 사실 그렇게 건방지게 말할 생각은 아니었거든. 그저 저수지에 간 게 뭐가 문제냐고, 그게 죄가 되느냐고 물어볼 생각이었어. 그런데 생각과 달리 너무 까칠하게 대답이 나와버린 거지. 아니나 다를까 경찰 얼굴이 빠르게 굳더라고. 가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10대 청소년이 데이트할 만한 장소는 아니잖아? 10대 청소년이라는 그 단어가 너무 웃겼어. 어른들이 우리를 MZ세대라고 부를 때처럼 이상하게 괴리가 느껴졌거든. (10대) 청소년이 데이트하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내 대답에 경찰이 웃었어. 근데 난 그 웃음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 유치원생들이 터무니없이 나는 공룡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 짓는 어른들의 웃음이 아니라, 중학생이 난 서울대 갈 거야 라고 할 때 짓는 어른들의 웃음에 가까운 그런 웃음이었거든. 뭔지 알지?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하면서 깔보듯. 그렇지만 그 용기만은 가상하다는 듯 지는 그 웃음 말이야. 너 굉장히 재미있는 애구나. 맞아. 경찰의 목소리에는 비꼬는 투가 잔뜩 배어 있었지. 네가 들었으면 아마 경악했을걸? 넌 비꼬는 걸 정말 싫어하니까. 그때 네 기분은 조금은 알겠더라. 비꼬는 말이 얼마나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지, 사람을 얼마나 짜증나게 하는지 말이야. 나는 경찰을 노려봤어. 마치 우리 집이 자기네 안방이라도 되는 듯. 소파에 등을 기댄 채 묻는 폼이 영 못마땅했거든. 좋아. 그럼 다시 물을게. 저수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경찰이 나를 빤히 보더라고. 그러고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어. 내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여기까지 찾아왔다고 생각하나 보네. 해로기가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너야. 널 만나서 저수지에 같이 갔고 그 뒤로 실종됐어. 너희가 탔던 저수지로 가는 버스 CCTV도 확보했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으니까 설명해 줄게. 저수지로 향하던 버스에서 가기 싫어하는 해로기의 손을 네가 억지로 끌어당겨 내리는 걸 확인했다는 뜻이야. 그건 너한테 상당히 불리한 영상이라는 것도 알려줄게. 그러니까 말하는 게 좋을 거야.
저수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경찰이 대단한 증거라도 잡은 듯 나를 몰아세웠어. 당장이라도 날 체포할 수 있다는 듯, 마치 내가 널 어쩌기라도 했다는 듯. 웃기지 않아? 정말 내가 널 어떻게 했다면 당장 날 체포했어야지. 우리 집에 찾아와 묻는 대신 날 경찰서로 끌고 갔어야지. 그러지 못하는 걸 보면 결국 아무것도 모르면서 알고 있는 척 겁만 주고 있다는 뜻이겠지. 내가 그 멍청한 협박에 겁을 먹고 없는 이야기라도 지어내서 들려주길 기대하면서 말이야. 그래서 알려주기로 했어. 틀렸어요. 뭐? 저수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동안 우리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부터 물어봤어야죠. 경찰은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어. 나도 경찰을 바라보았지. 그게 먼저니까요.